행렬의 연산 1단계, 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이런 식으로 2차 정사각 행렬로 주어져 있다고 해보고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인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주어졌을 때 얘네 두 행렬을 더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직 제가 직접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그냥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 둘을 더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더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직관적으로 같은 대응되는 성분끼리 더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행 1열끼리 더한다. 그러면 A 플러스 X. 이게 A랑 B 행렬을 더한 새로운 행렬의 1행 1열이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성분끼리 더해서 그 위치에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얘네 둘을 뺀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응되는 성분끼리 이번에는 빼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실수배. 만약에 행렬 A 앞에 K라는 상수가 곱해졌다.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2차 정사각 행렬 앞에 K라는 숫자가 곱해진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때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안에 있는 성분들을 각각 K입에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저기 바깥에 있는 K를 안에 우리가 분배 법칙으로 뿌려주듯이 괄호 안으로 집어 넣어줄 때는 각 성분에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두 행렬의 덧셈 혹은 뺄셈을 할 때는요, 같은 꼴일 때만 그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같은 대응되는 위치의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이렇게 뒤에 3열에 2F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 얘네랑 대응되는 성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꼴이 다르면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행렬 A, B가 2차 정사각 행렬로 나와 있죠. 그런데 2A-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2A라는 행렬은 A라는 행렬의 실수배죠. 2배 했습니다. 자, 2가 앞에 곱해져 있으면 괄호 안에 들어오면서 다 2배가 된다. 그럼 성분이 다 2배가 되겠죠? 거기에서 B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행렬의 차, 뺄셈 어떻게 해요? 그냥 각 성분끼리 빼주시면 됩니다. 2 빼기 0이 되겠죠. 1행 1열. 그러면 2가 되고, 마찬가지로 1행 2열끼리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준다. 그럼 여긴 5가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2행 1열, 2행 2열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서 모든 성분의 합은 얘네 다 더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9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이 문제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방금처럼 2A-B라는 그 행렬의 모든 성분을 다 구해서 직접 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그냥 2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고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그냥 구해버려서 그 성분의 합끼리 빼버릴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각 성분을 다 구해도 마지막에 빼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최종적으로 더해버릴 거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2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그냥 구해버리고 B도 그냥 성분의 합을 다 구해버린 다음에 그걸 빼버리자. 어차피 각 성분끼리 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선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볼게요. 얘네 다 더하면 6이죠. 그러면 2A의 모든 성분의 합은 이거 어차피 다 모든 성분들이 2배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총합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1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의 모든 성분의 합은 3이잖아요. 다 더해보면. 그래서 이 성분들의 합끼리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9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문제 푸실 때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등식을 봤을 때 두 행렬을 더해서 지금 우변의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행렬 같은 경우는 앞에 3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3을 괄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모든 성분들이 3배가 된다. 거기에다가 뒤에 있는 행렬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그게 우변에 있는 행렬이 되는데 이것도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모든 원소를 다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좌변에 있는 거는 각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두 행렬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성분끼리, 그러니까 대응되는 성분끼리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로 식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행 1열끼리 같다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행 1열끼리 같다라고 하면 D는 1, 그리고 2행 2열은 이거 계산해보면 B는 2, 그리고 1행 2열끼리 같다라고 하면 C는 3, 이렇게 A, B, C, D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 D 그리고 B, C를 각각 곱해서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개씩 곱해보면 마이너스 1이랑 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면 정답은 5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행렬이 주어져 있는데 좌변에 x랑 y를 이용한 식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행렬 x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좌변에 있는 식들만 보면 2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 이거 약간 연립 1차 방정식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x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풀었습니까? 보통 x를 구해줘야 되니까 y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지금 아래에 있는 식에 마이너스 2y가 있으니까 위에 있는 식도 2y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2배를 해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식이 4x 플러스 2y가 생기고 밑에 마침 마이너스 2y가 있으니까 이때 얘네들을 더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2y끼리 지워지면서 5x만 남겠죠. 그러니까 y가 없어지고 x에 대한 식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5로 나눠주기만 하면 x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행렬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푼다는 거예요. 2x 플러스 y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행렬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거기에다가 앞에 2를 곱해준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아래에 있는 x-2y 행렬도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5x가 된다. 이미 식은 구해놨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게 5x다. 그럼 좌변에 있는 식을 그냥 더해보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행렬은 2를 곱해주면 모든 성분이 다 2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줄 거예요. 각 성분들끼리 더해주면 이렇게 새로운 성분들이 정리가 되는데 얘네들이 마침 모든 성분들이 다 5의 배수잖아요. 그럼 5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5로 묶었어요? 우리가 5x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양변을 5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x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2, 1, 2, 3 모든 성분을 다 구했죠.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주면 모든 성분의 합은 8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